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3월 6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인데요. 과거 환불 이력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중도에 환불했던 회원들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도 지금 타임이 딱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촌놈 3월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3월 이벤트인데요. 통합방송이 일단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고요. 기존에는 한 달,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어떤 뭐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짧게 활용을 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또 뭐 길게 이렇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택촌놈 통합방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50% 할인 쿠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서비스와 1개월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에 대해서 연장 결제를 했을 시에 50%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로 문의를 한 후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죠. 확진자가 미국에서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해마다 이 정도 숫자는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건 아닌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죠. 이게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급등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또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워낙 또 지역도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미국도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뭐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증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쪽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14일 정도 격리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을 검토를 하겠다. 상호주의라는 건 그거죠. 니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본 쪽도 사실 지금 뭐 그 유람선이죠. 예, 그쪽에 크루즈선 그쪽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해가지고 일본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우리도 이제 조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좀 민감한 게 뭐냐면은 일본하고 수출 규제 때문에 작년에 1년 내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 12월 정도에 좀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불거지면은 기존의 어떤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좀 이런 조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기가 좀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또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또 뭐 경제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좋지 못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확산되면은 결국은 한국은 경제에 더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좋지 않은 뉴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증시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좋지 않은 뉴스다. 그 정도로만 일단은 인식을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추가 하락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그 코스피보다는 좀 등락이
더 심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락 마감했어요. 둘 다 음봉 마감했고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수급이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가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해외 증시, 어제 미국 시장 급락했죠. 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한국이 버틸 재간이 없죠. 야간 선물도 크게 하락했고요. 그에 비하면은 뭐 폭락세는 아니었다. 그 정도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장 중반에는 뭐 1%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또 중국 시장도 하락했고요. 여러모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었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 장 막판에 이제 매수 쪽으로 조금 돌아섰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중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것, 그게 시장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뭐 그래도 지수가 좀 버티면서 마감을 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괜찮은 좀 그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결과는 좋지 않지만은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자, 오늘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섬유의료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주가 강했던 그런 영향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하락 음봉 마감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다행히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어요. 반등이 강했다는 것이죠. 등락을 반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막판에 좀 반등해주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역시 뭐 코스피의 흐름을 거의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으로 마감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장중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5천 계약 이상 매도를 했죠. 초반에 2천 계약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7천 계약 이상 장중에 매도가 나왔어요. 장 막판에 좀 이게 들어올려 주면서 수급적으로 좋아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장중에 지수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흐름이고요. 코스피 쪽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흐름, 기관도 좋지 못한 흐름. 오늘 개인만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하면 이상한 흐름이겠죠.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어제 미국 시장이 다시 급락했습니다. 좋지 않았었고요. 뭐 3%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그나마 오늘 선방했어요. 한국 시장.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과매도가 나온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급락했을 때 더 크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오늘 자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급락하고 계속 버텼지 않습니까? 이게 버티는 힘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만 않으면은 최소한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 그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초반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 뭐 월요일 반등, 화요일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어제 지금 21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너무 크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2100선 돌파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초반에 반등 흐름이 유력하지만은 2100선을 돌파할지는 월요일 화요일에 흐름을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는 완전히 하방 쪽으로 꺾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오늘 특이사항 보면 코스피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죠. 코스닥은 섬유의료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테마주들이에요. 결국은 테마주들이 한두 종목 움직이면서 지수가 움직였었던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SK텔레콤 시즌입니다. SK텔레콤 통신업종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텔레콤이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만은 버텼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 종목을 오늘 고른 건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골랐고요.
보이지 않는 홀딩 후에 매도하십시오. 지수가 좋지 않을 때도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통신업종이죠. 그리고 미보이지 않은 조정 시에 단기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는 움직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겠죠. 시장이 무너지니까. 시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적당히 매도하세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조금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아니다. 이미 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종목 보시면 오늘 SK텔레콤 자 어떻습니까? 흐름이 강하죠. 단기적으로 강해요.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가운데서도 버텼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셔서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저점받으면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데 뭐 특별하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는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는 오늘 굉장히 강했죠. 시제는 여기에서 흐름이 조금 더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무리하지 마세요. 보유하신 분들은 적당히 지금이라도 이제 적당히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14,450원부터 지금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무리하게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고요. 최근에 지금 2019년 1월 이후에 매수한 분들은 전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미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상승도 꽤 나왔고요. 다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확실하게 밀리면은 또 중기로도 한번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종목이 뭐 추세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 꺾이는 날이 오겠죠. 다만 좀 크게 밀렸을 경우에는 조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만 밀려도 한번 단기로 짧게 대응해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입니다. 오늘 쌍방울을 플러스 20% 수익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테마주 공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 한번 보실까요? 쌍방울 보시면은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장중에 이제 흐름을 보고 지금 1240원에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미련이 없어요. 이 종목은 1035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운 좋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본전에 정리를 할까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니까 초반에 일단 홀딩 시켰다가 매도를 시켰고요. 뭐 수익 매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플러스 20% 단기에 괜찮은 수익 매도를 했고요. 테마주들을 계속 공략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 지수는 이제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2100선 도달 여부는 월요일 화요일에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자.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만약에 월요일에 반등이 나오고 화요일에라도 꺾여버린다고 하면 확 꺾여버리면 어렵겠죠. 그런데 버티는 흐름이 나온다 최소한. 그러면은 다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자,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십시오.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테마가 다양하죠.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선물의 장중 단타, 추세는 하방. 어제 말씀드렸었죠. 역시 추세는 하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수가 지금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추세적으로는 꺾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미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빠진다고 보시고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위에서는 하방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 하지만 장중에는 다음 주 초반에는 뭐 지수가 밀리거나 보합권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매수로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2050선 다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정고점 부근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100선 돌파 여부는 역시 화요일까지의 흐름을 좀 봐야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반등 시도가 가능하니까 지수가 밀렸을 때는 2000선을 완전히 이탈해 버리면은 그때는 쭉 밀리니까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이 위에서 놀았을 때는
반등을 이용한 그 파생 대응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역시 위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위쪽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하방 쪽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주말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한 전략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6일 3월 6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에 걸쳐서 방송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